원형이 빡칩니다. 일관돼야 원형이 귀찮습니다. 자,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연물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지문 속에 연기작품이 뭔지 확인. 연기작품 제목 이름을 볼까요? 제목 뭡니까? 에? 금누사 맞아요? 네, 금누사가 나와 있고요. 비연기작품 2개가 나와 있는데 나는 이제 한시가 나와 있고요. 다는 수필이에요, 수필. 자, 먼저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연문을 활용하여 본질적 인식이 이루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비판의 동그라미 딱 하시고, 자연문을 왜 활용했냐? 비판하려고 이거예요. 본질적 인식이 이루지 못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이 누굴까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백로일까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인 인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지문으로 가보셔가지고 다시 지문에서 보시면은, 자, 왼쪽으로 아래 갑니다. 절반은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암여울의 어쩌고저쩌고 비연기 작품인데, 여기 이 사람들에다가 네모 처리 딱 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물론 이제 뭡니까? 여기 백로도 지금 주어가 실제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보세요. 암여울의 물고기가 어쩌고하면서 생각이 있다 밑줄 딱 그어보시고요. 놀라 일어서는 밑줄 딱 그어보시고, 나라가 앉아있는 밑줄을 딱 그으시면은 제목에 있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백로와 이어깃꽃 할 때 누구? 백로 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는 백로 새입니다. 새. 나라가 앉아있는 목을 빼고, 그쵸?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젖는구나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되겠어요? 이 마음은 백로의 마음이 되겠죠. 백로의 마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고기하고 또 물고기하고 새우가 있는데, 이걸 누가 먹고 싶어해요? 누가 먹고 싶어해? 백로가 먹고 싶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얘는 욕심이 없구나 라고 진실을 본 거야? 착각한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오해. 표면적인 인식이다. 표층적 인식이다. 이렇게 겉만 봤다. 속 모르는 소리다. 네가 뭘 아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백로는 물고기와 새우를 먹고 싶은 욕망으로 끌어넘치는 인간 존재인데 욕망이 끌어넘치는데 욕심이 없다라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실제로는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데, 물고기한테. 근데 실제로는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선지로 갑니다. 4번. 근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걸 물어봐야 돼요. 여기 우리가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가나 가운데서 나에만 해당되고, 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영탄적 어조 동그라미 딱 하시고, 부정적인 태도다 라고 했는데, 영탄을 통해서 부정적인 어조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문으로 가면은 가부터 볼게요. 가로 가시면은 요렇게, 자, 대상에 대한 중략 한 줄 위로 가볼까요? 중략 2줄 위로? 아니, 아래로 가야 되나? 그래서 영탄법 보시면은 주몽이라 엉망하니 여기 있네요. 중략 3줄 아래, 4줄 아래로 가면은 중도교로 무상일고라고 나와 있죠. 여기 중략을 먼저 찾으시고요. 그 아래로 하나, 둘, 셋, 4번째 줄로 가는 거예요. 중략 아래 4번째 줄. 그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중로계로 무상일고라고 나왔잖아요. 중로계로가 무슨 말이죠? 계로가 무슨 말이에요? 환승연애할 때 환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승. 길 가운데에서 길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연애의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바꿔 탔다 이런 얘기예요. 내려버린 거예요. 누구는 타지도 못하고 이제 어떤 새끼들은 바꿔 타고 지랄이에요.
이거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환승은 나쁜 거예요. 나는 한 대도 못 타는데 이 새끼는 두 대, 세 대 타고 있어요. 쥐어 패고 싶어요. 왼수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회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말도 안 된다. 환승 거지 같은 것들아. 보지도 마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정이 미흡해서 중도회로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얘기는 영탄. 일단 맞아야 틀려요. 영탄. 영탄 맞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영탄을 통해서 비판 맞아야 틀려요. 바꿔 탄 새끼들, 나쁜 새끼들. 괴로운 새끼들, 나쁜 새끼들. 비판. 이해돼? 이해되지? 그럼 나에서는 그럼 뭐냐? 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탄 나와 있는 거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 젖는 구나. 이렇게 젖는 구나. 이 새끼 지금 미련이 있니 없니? 집착이 있니 없니? 젖는 구나. 왜 젖어요? 가랑비 때문에 젖어요. 왜 가랑비 때문에 젖습니까? 기다리다가. 뭘 기다리다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이거는 미련을 갖는 것이고 집착을 하는 것이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 집착, 욕심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오랫동안 짧은 시간 동안 깃털이 다 젖도록 오랫동안.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탄적 오조를 통해서 부정적 태도 부각. 그러면 둘 다 해당되죠? 이해됐죠? 네. 자, 다음 이제 우리 원영님이 물어오신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 2번, 4번. 2번, 3번, 4번인데요. 2, 3, 4번. 이런 형식으로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9편이 아니라 6월 평가원 23번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평시조 여러 편을 묶어놓은 연시조. 이번에는 한시. 8줄로 돼 있어서 한 줄이 한 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총 8구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한 줄이 첫 번째 줄이고 그게 1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한 줄을 한 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되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죠. 네, 따자하오.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2번 선지의 질문을 했는데 2번 선지는 3구와 4구에서는 욕망의 유보를 야기하는 인간의 출현에 대한 딱 끊어보시면은 백로의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3구하고 4구로 가야죠. 가서 욕망의 유보를 진짜로 어떤 인간이 야기하는지. 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지 좀 해봐라. 야기냐? 야기가 뭐예요? 야기가 뭐예요? 초래하다.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욕망의 유보를 야기한다고 했는데 백로가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현을 잠시 멈추고 스톱 하도록 인간이 시켰다.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뭐 했죠? 나타난 게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보고 그렇죠. 사람은 뭘 했죠? 사람은 발견당한 겁니다. 누가 사람을 봤어요? 백로가 사람을 봤죠. 그래서 놀라고 일어나서 나라가 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놀라서 나라가 앉았다. 이걸 초래하는 출발점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새가 놀래야 안 놀래요? 놀래지. 왜? 자기를 잡아가려고 그러나? 이럴 수 있죠. 이 새끼가 아까 적었잖아. 이 새끼가 왜 나한테 오지?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욕심을 잠시 멈추고, 멈춘 게 아니라 욕심의 실현을 멈추고 도망가는 거죠. 일시적 후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은 슬기를 거의 스토킹식으로 쫓아다니던 아이돌 멤버 어떤 버리장머리 없는 보이 한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 보이가 슬기에게 찝쩍대는데 슬기는 어떻게 반응해요? 끄떡 앉죠. 근데 제가 그 보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이 새끼 뭐야? 이 새끼가 화들짝
후다닥 줄여야 된다. 이해되죠? 그 상황입니다. 제가 사람이고 그 보이가 백로입니다. 나쁜 새끼입니다. 그 새끼. 알겠죠? 자, 그런 상황이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2번 선지 맞는 거잖아요. 그쵸? 질문을 2번 선지 질문해 주셨고, 자, 3번 갑니다. 3번이 정답인데, 5구하고 6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5번째 줄, 6번째 줄에서는 시험과 공항 앞에서도 의연하게 있는, 이거 읽으면서 웃음이 나와야 돼요. 무슨 의연하게 있느라고, 아, 탈속은 또 웬 말이야, 탈속이. 탈속이 웬 말인가? 탈속이 무슨 말이에요? 탈속이 벗어난다, 세속적인 가치나 혹은 속세라는 공간에서, 우리 속세라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좁은 의미의 탈속도 있고, 공간적인 의미의, 혹은 이 가치 측면에서 세속적 가치와 등진다, 멀리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 새끼는 욕심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아까 그 보이, 욕심으로 넘쳐난 새끼잖아요, 이 새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 갑니다. 7구와 8구에서는 인간의 표층적 인식과 변로의 본심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표층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딸까요? 표층 동그라미. 요 본심 동그라미. 그러면은 본질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죠. 본질. 백로의 본래의 마음.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고, 표층이라고 했는데 드러난 현상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표층 무슨 말이야? 겉으로 드러난 층.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쵸? 니네 만날 때 겉으로는 이게 이제 사근사근하게 웃는 애들, 좋은 애들인 것 같죠?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죠? 널 좋아하는 것 같지? 너를 미워하는 얘기일 수 있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아, 기심을 잊었구나. 지문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욕망에서 벗어났구나. 잊고라고, 기심을 잊고라고 잘못 봤잖아요. 이게 표층적인 인식이야, 본질적인 인식이야. 기심을 잊고 서 있다. 이 뭐야? 이게 표층적인 인식이죠. 겉만 보고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표층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본질은 뭔데요? 본질은 마음이 물고기에 가 있다. 이게 이제 본심이겠죠. 이게 본심. 이게 표층적인 인식. 이해돼요? 안 돼요? 일치, 불일치, 이렇게 불일치,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까지 설명됐으니까 7번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좀 스피드하게 가야겠네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분만 얘기해야 됩니다. 질문 한 번만 답변하겠습니다. 7번에 2번으로 갑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것이 계상 제작의 주요 목적이었다 라고 했는데요. 니은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은으로 가시면은, 자, 자연이 제공하는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것 이렇게 끊고 계상 제작의 주요 목적이었다. 자, 니은으로 한번 가봅니다. 니은으로 가시면은, 자, 절반 나눠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니은으로 갑니다. 자, 니은을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녀와 버드나무가 서로 어우러져 내모는 상쾌함을로 시작한, 이 상쾌함을 풍기잖아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 또한 뭐예요? 시원한 그늘 만들어 주고요. 맞습니까? 그게 마음에 든다 라고 했잖아요. 애초에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앉고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이걸 누리려고. 상쾌함과 시원한 그늘.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신 게, 자, 2번 됐고요. 5번으로 내려갑니다. 5번. 5번은 화자의 인식이 자연의 섭리로 확장되면서, 이런 거 다 체크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피해서 정답이 이유만 체크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시간 관계상으로 안 되겠고, 질문이 이걸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화자인식이 자연의 섭리 바로 처리해보고 확장되면서 일상적 경험이 철학적 성찰에다가 바로 처리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일상적 경험이고
하자의 인식체계라고 하는데 일상적 경험이 철학적 성찰로 이어지고 있대잖아요. 진짜 그런 점을 보면 되는 건데 미음으로 가보세요. 미음. 자, 미음으로 가면은 다 철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무릇이라고 시작했어요. 문장 구절 보세요. 무릇 만물은 자 뭐뭐 할 수 없지만 뭐뭐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물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면 만물이 뭐죠? 자연을 포함한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이란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붙어있던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면 집에 가긴 가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숙소로 가야 되든지 집을 가야 되잖아요. 붙어있을 수밖에 없죠. 정착. 응? 새도 밤이 되면 낮에 열심히 이 나무 저 나무 타고 다니면서 벌레 졸라 잡수고 다시 자기 둥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있던 곳이 없을 수 없지만 근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거죠. 둥지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둥지 밖으로 나와야죠. 응?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까지 앞서 했던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보다 일반화시켜가지고 상위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군요. 철학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런 거야? 집착.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건 철학적 성찰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거예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 질문 없고요. 자, 통과하겠습니다. 8번 문제. 9번 가볼게요, 이제. 9번도 1번 선지 하나 질문 있는데요. 9번. 자, 9번으로 가보시면은 물리적 거리감과 정서적 거리감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를 주관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주관. 그러면 이제 이해가 엄청 잘 돼요. 주관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가에 관한 객관적인 것들이 객관적인 거리에 대한 느낌과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 느낌이 객관적인 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A로 가봐. A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진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가로 가면은 금누사인데 연계 작품이에요. 자, A로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체크하는 데를 잘 따라와야 돼. A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로 가는 거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A의 밑에서 네 번째 줄 가는 거예요. 벽해수라고 할 때 해에다가 동그라미 바다예요. 바닷물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바닷물이. 근데 일대 이게 뭐처럼 보인다? 은하수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이건 뭐죠? 객관적인 물리적인 거리감이라고 봐야겠죠. 물리적인 것이고요. 얘는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바다가 확실한데요. 근데 주관적으로 느끼기엔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바다가 널따랗게 가로막고 있는 게 마치 은하수가 누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견우직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삼상이라고 하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비유. 여기에 삼상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이라는 별과 삼성이라는 별이에요. 별이에요, 별. 별에다가 지금 빗대 표현한 거예요, 별에다가. 누구하고 너를? 나하고 너를 이 별과 저 별로 빗대 표현한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멀리 떨어뜨려진 두 별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까운 거리일까요? 먼 거리일까요?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그래서 먼 거리인 것을 이렇게 은하수가 가로막혀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리, 먼 거리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먼 거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 별과 이 별로 떨어뜨려져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느끼기에도 아득하게 먼 거리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B로 갑니다. B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B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삼천약수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보시고요. 삼천약수. 삼천약수는 자, 요거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없는 물을 말해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거죠?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물이에요. 어떤 것도 그 위에 뜰 수 없기 때문에 건널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걸음에 뭐예요? 한 걸음에 닿는 땅이란 뜻이에요. 이게 의미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닿을 수 있는 땅인데 건널 수 없는 물이 가로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거리야, 먼 거리야? 가까운 거리죠. 근데 실제로 느끼는 것은 먼 거리로 느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실제로는 가까운데 마음속으로는 멀게 느껴져.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 정답이 이제 방금 봤던 A는 일치고 멀다 멀다. 뭐라고? A는 멀다 멀다. B는 가깝다 멀다. 이해돼요? 가깝다 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혹시 또 질문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10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맞아요? 9번이네요. 이제 그리고는 없네요. 10번 갑니다. 10번은 3번하고 4번 질문을 주셨는데 4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만. 자, 3년 가까이는 이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무슨 괴로움으로 인해서 실제 시간보다 길게 X. 자, 변형된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보기 속에 설명이 나왔는데 실제보다 길게 느껴져서 어휴 3년 가까이나 실제로는 뭐 3일인데 3년처럼 느껴졌다. 그게 아니에요. 헤아려 보니까 대충 3년 가까이 됐다라고 짐작하는 거거든요. 지문으로 가보세요. 지문으로 가서 자, 절반 나눈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3년 가까이라고 하는 표현을 찾습니다. 자, 3년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3년 가까이라는 표현이 기억 앞에 있네요. 기억 찾으시고요. 기억의 앞을 보면은 3년 가까이 되는데요. 3년 가까이. 아니 뭐 여기 무슨 다른 표현이 있어? 내가 여기에 머문 지도 3년 가까이 됐는데 라고 하죠. 그냥 그거예요. 있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 헤아려 본 거예요. 선생님이 다치면 저도 유쾌해요. 즐겁죠? 따자가오. 네. 자, 다음에 뿌야오 그러지 마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 소설 문제인데요. 자, 시간은 지나버려서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야, 이거 어떡하냐. 정답인 이유만 살펴볼게요. 13, 14, 15번 질문 없고 11, 12, 16